자, 안녕하세요. 부에 관한 모든 지식 부파TV 파로스입니다. 자, 오늘은 베이비 부모 막내에 해당하는 50대의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베이비 부모란 특정 시기에 신생아가 급증하는 인구학적 증상을 말하는데요. 자, 한국 전쟁 이후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산율이 급증을 했었습니다. 이 시기에 한 해 80만 명에서 100만 명 사이에 신생아가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이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을 통상 베이비 부모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1차하고 2차로 나누는데요. 자, 1차 베이비 부모가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들을 1차 베이비 부모라고 하고요. 자, 요 시기가 한 9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잠시 그 1964년 이후에 그 신생아가 잠시 줄어들었대요. 그러다가 1968년부터 다시 신생아 출산율이 다시 치솟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968년에서 1974년 요 사이에 태어난 2차 베이비 부모에 대해서 오늘 이 2차 베이비 부모의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출산율이 1968년부터 다시 치솟기 시작해서 1974년까지 이어지는데요. 이때도 1차 베이비 부모 시대와 마찬가지로 한 해 80만 명에서 100만 명이 넘는 신생아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편의상 1955년에서 1963년 요때 태어난 아이들을 1차 베이비 부모라 부르고요. 1968년에서 1974년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을 2차 베이비 부모로 구분해서 부릅니다. 자, 현재의 나이로 치면 2024년 기준 1차 베이비 부모는 61세에서 69세가 되고요. 2차 베이비 부모는 50세에서 56세 사이를 말합니다. 오늘 2차 베이비 부모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하는 거는 자, 지금까지 한국은 고령화와 노후 문제를 얘기할 때면 700만 명이 가까운 1차 베이비 부모를 주목해 왔는데요. 지난해 1차 베이비 부모는 모두 법정 정령 60세를 넘겼고 이들 세대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58년, 그러니까 58년 개띠는 고령인구 65세 이상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환경에서 말하는 거고요. 저는 아직도 청년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여기서는 고령인구 65세 이상으로 편입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건강관리를 잘하면 80세까지는 청년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2차 베이비 부모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는데요. 1974년생이 50세가 되면서요. 2차 베이비 부모가 모두 50대 초반이 됩니다. 자, 이들이 법정 정년에 다다르고 고령 인구로 편입될 때까지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이들이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2차 베이비 부모들이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차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노후 준비에 있어서 다른 세대들과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자, 바로 3층 연금 제도를 말하는데요. 자, 이전 세대와 비교하면 2차 베이비 부모는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를 하기가 용이한 편이라고 합니다. 이들 세대가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을 시작하기 전인 1988년에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되었고요. 2차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대부분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 국민연금에도 가입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 세대보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고 노령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세대가 되었고요. 또한 이들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다층연금 보장제도의 기틀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먼저 1994년 7월에 도입된 개인연금에 이어 2001년 1월에 연금저축제도가 도입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며 노후 자금을 축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2005년 12월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게 되었고요.
자, 이래서 2차 베이비 부모는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모두 활용해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 셈입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장점이 있는데요. 이 세대의 장점이요. 자, 다른 세대와 다르게 이 세대는 맞벌이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역 시절 맞벌이가 노후에 연금 맞벌이라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 단점으로는 3층 연금 보장 제도가 2차 베이비 부모의 노후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자, 베이비 부모 2차 세대들은 퇴직 이후 생활비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 현재 일하는 직장에서 퇴직하면 가장 크게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2차 베이비 부모 응답자 중 42.6%가 퇴직 이후 생활비를 가장 걱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맞벌이를 해서 돈이 좀 제법 벌고 그리고 3층 연금 보장 제도가 있으니까 노후 준비가 다른 세대들보다는 그래도 낫겠네라고 생각이 들 텐데 오히려 생활비 걱정을 해야 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퇴직 이후 재취업이 22.8%고요. 그리고 가족의 의료와 간병 비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비율이 14%,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 걱정하는 비율이 10.1%, 그리고 자녀 교육비에 대한 걱정이 9%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점으로 생활비 부족, 그리고 자녀 돌봄의 연장과 노부모 부양의 연장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이후에 생활비를 왜 걱정하느냐라고 하는데 돈을 많이 벌면서 맞벌이도 하면서 자, 퇴직 이후에 생활비를 걱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자, 노후 준비가 되었느냐고 물으면 필요한 노후 자금을 100% 넘게 준비했다는 응답자는 겨우 2.7%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 필요한 노후 자금을 80% 이상 확보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얼마나 되는지 봤더니 그 비율도 13.3%로 매우 적다고 합니다. 자, 2차 베이비 부모 세대가 정년까지 일한다 해도 직장 생활을 하며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앞으로 길어야 10년 정도인데요. 이 10년 동안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데 가장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생활비 부족에 대한 걱정뿐만 아니라 자녀 돌봄의 연장과 노부모 부양의 연장 때문이라고 합니다. 2차 베이비 부모들 중 78.8%는 현재 자녀와 부모 중 한 명 이상을 부양하고 있고 부모와 자녀를 모두 돌보는 이들도 24.1%나 된다고 합니다. 2차 베이비 부모들은 부모 부양비로 월 평균 50에서 60만 원을 쓰고 있고요. 자녀 양육비로 월 평균 100만 원 넘게 지출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자, 즉 지금 50대 초반으로 접어든 2차 베이비 부모들 중 20대 자녀와 80대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걱정이 지금 많은데요. 문제는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부모 곁을 떠나지 않는 캥거루족이 늘어나고 있는 데다 수명 연장으로 부모를 언제까지 부양해야 할지도 알 수 없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녀와 부모 부양이 끝나면 그제야 자신의 노후 준비를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늦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가족 부양비 지출 현황을 좀 살펴보면요. 자, 가족 부양 중인 응답자 78.8%가 자녀에게만 지출하는 비율이 41.9%고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에 동시에 지출하는 비율이 24.1%. 자, 그리고 부모에게만 지출하는 비율이 12.8%입니다. 자, 그리고 부양 지출이 없는 경우가 21.3%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2차 베이비 부모 세대는 자녀도 부양을 해야 되고, 부모도 동시에 부양하는 비율이 그래도 다른 세대들보다 많아요. 그냥 보기에는 그래 보이지 않지만 속사정은 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녀와 부모 부양이 끝나면 그제야 자신의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 제2차 베이비 부모는 노후 준비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가장 좋은 노후 준비 방법은 환경에서 말하기를 일하는 기간을 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가장 좋은 노후 준비 방법은 우선은 일하는 기간을 늘린다는 것입니다. 자, 현재 일하는 직장에서 퇴직하는 시기를 늦출 수가 있고, 그게 힘들면 다른 직장으로 옮기거나 창업을 해서 일하는 기간을 늘려나가는 것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리고 요즘 2차 베이비 부모도 퇴직한 이후에 계속 일할 의향이 있냐고 물어보면 응답자 열의 8명이 네, 그렇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1차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창업을 많이 했잖아요. 뭐 치킨집도 많이 하고 뭐 카페도 많이 차리고 막 이랬는데 1차 베이비 부모 세대가 창업을 많이 했다면 1차 베이비 부모 세대의 창업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2차 베이비 부모 세대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재취업을 하겠다고 답변하는 이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 비율이 70.8%나 달한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지금 한국이 인력 부족이라고는 하지만 일하고자 하는 50대인 비율이 지금 여전히 많아요. 네, 많은데 문제는 이제 퇴직하고 이후에 이분들을 이제 계속 고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지금 크게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재취업 희망자 중에는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유사한 일을 찾아 이직하겠다는 사람들이 43%이고 이들이 전혀 다른 일을 찾아 전직하겠다고 하는 이들은 한 27.8%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2의 일자리는 또 하나의 그 노후 대비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자, 앞으로 법정 은퇴를 준비하는 시점은 요즘 정년을 늘리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연금은 고갈되고 있고 숙련된 노동력은 부족한 상태에서 정년을 더 늘리는 것이 한국이 갖고 있는 고령사회에 대한 염려의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도 말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방법은 가뜩이나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이 그만큼 일자리를 얻지 못하게 되는 셈이라 정년 연장에 대해 정부가 쉽게 결정을 내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에 정년 연장을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보다 제2의 일자리에 대해 미리 고려를 해보아야 합니다. 자, 얼마 전에 구글 본사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팀을 이끌다가 갑자기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정경숙이라는 성이 두 개인가 봐요. 정씨하고 김씨하고 같이 써요. 정김경숙이라는 50대 이제 직원분이 나만의 프로젝트를 통해 최악의 시련을 인생 최고의 순간으로 바꾼 경험을 담은 책을 이제 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글 임원에서 실리콘밸리 알바생이 되었습니다. 라는 책을 냈는데요. 자, 뼛속까지 구글러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청춘을 바쳤던 회사에서 16년 동안 구글에서 근무하며 비원어민 최초로 구글 본사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팀을 이끌었지만 이메일 한 통으로 정리해고 됐다고 합니다. 자, 이때 받은 충격이 엄청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래도 자, 그녀는 꿋꿋하게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거치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제2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일하는 기간을 늘리면 3가지 혜택이 있다고 하네요. 자, 첫째는 일하는 동안 노후 대비 저축을 늘릴 수가 있고, 둘째, 공적 연금 적립 기간이 늘어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셋째는 노후 자금 인출 시기가 늦어지니까 그만큼 자금이 조기에 고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재취업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보통은 퇴직하고 나서야 재취업을 하겠다고 나서는 이들이 많은데요. 자, 재취업 전문가들은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하고 나서 재취업에 성공하기까지 평균 6개월은 걸린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재취업에 성공하려면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고 합니다. 동종 일자리로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전 직장에서 받던 급여의 60에서 70%밖에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다른 직종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재취업을 한다면 급여는 얼마를 받기를 바랄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재취업 일자리에서 현재 급여의 80%만 받아도 된다고 답변하는 이들이 45.6%로 가장 많았고, 현재 받는 급여의 60%만 받아도 된다고 답한 이들은 18.1%나 됐다고 합니다. 자, 반면 지금 받는 만큼은 받아야 한다고 답한 이들도 28.1%나 된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전과 같은 급여를 사실 현실적으로 기대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이와 같이 이제 같은 급여를 기대한다면 그만큼 재취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우선 눈높이를 낮춰야 하고 거기에 따른 마음가짐을 잘 가져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재취업에 성공하려면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좀 미리 해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재취업 일자리에서는 자신보다 어린 상사와 함께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요. 이를 생각하지 않고 취업을 했다가 당황해하거나 직장 내 갈등을 겪을 수 있을 텐데요. 어린 상사와 어떻게 일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깊은 고찰을 미리 한 후 직장을 고른다면 이에 따른 스트레스를 오히려 겪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자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눈높이를 낮추고 이전 직장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다는 것에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만큼 자신감도 낮아질 수 있게 될 텐데요. 지금 직장에서 퇴직한 다음 재취업을 할 자신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응답자 중 64%가 잘 안 될 것 같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응답자 중 27.9%만 재취업에 자신 있다고 대답을 했다고 하네요. 자, 그만큼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직 젊다는 마음을 갖고 자기계발 서적 등을 통해서 마인드 세팅을 한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기계발을 통해 마음이 안정되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진다면 새로운 일자리에서 또 다른 보람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며 남들보다 나은 노후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차 베이비 부모 세대의 노후 대비를 위한 두 번째입니다. 금융자산 관리인데요. 자,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생활을 하려면 어떤 형태의 자산이 중요하냐고 물었더니 금융자산이 중요하다고 답한 이들이 31%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유한 자산 중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17.2%에 불과했고요. 나머지 82.7%는 거주주택, 즉 65.8%에 해당하는 만큼의 사람들이 자기 자산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저의 이제 경험상 80대 이상이신 분들이 1차 베이비 부모 세대들을 보면 80대 이상이신 분들을 보면 하나의 부동산을 그냥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건 좀 자산이라기보다는 그냥 거주, 집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특히나 그곳에 오래 살았던 분들이 자신의 집의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특히나 오랫동안 살았던 분들이 선뜻 팔고 줄여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는 경향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익숙했던 곳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닐 테고요. 자, 특히 주변의 인프라가 좋으면 좋을수록 더욱 그런 현상이 커집니다. 자, 그래서 거주의 형태로 갖고 있는 부동산 하나로 노후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정년까지 남은 기간 동안 금융자산을 추가로 얼마나 더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자, 우선 환경뉴스에서 말하길 노후 대비 금융자산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연금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연금 계좌 활용하는 거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는 아닌데 들어주시면 아마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금 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합쳐 연금 계좌라고 하는데요. 연금 계좌 가입자는 한 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며 저축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다 퇴직급여도 가능하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부담을 30에서 40% 정도 덜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금융자산을 늘리려면 연금 계좌를 좀 활용해보라 라는 또 환경뉴스에서 또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만 가지고 노후 대비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 셋째는 2차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실물 자산 관리하기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다수 은퇴자에게 주택은 거주 공간인 동시에 노후 생활비 재원이기도 합니다.
준비한 금융 자산만 갖고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을 때는 거주주택을 활용해서 소득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은퇴 후 다른 곳으로 주거를 옮길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면 응답자 중 절반, 49.7%가 그렇다고 대답은 했다고 합니다. 대답은 나 옮길 수 있어 이렇게 대답은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만나 뵌 분들은 쉽지 않더라고요. 자, 하지만 이제 멀리 떠날 생각은 없고, 멀리 떠날 생각은 없고 동일 지역 내에 이주를 이제 희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떠나긴 떠나는데 바로 인근 위치에,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지역으로 간다는 거죠. 자, 서울 거주자 중 64.2%는 은퇴 후에도 계속 서울에 살기를 원했고요. 수도권은 22.1%고 지방은 4.4% 정도가 이주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은퇴 후에, 그러니까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은퇴 후에도 계속 서울에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때 기촌에서 꿈을 꾸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오히려 가셨다가 돌아오시는 분들이 기서울하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부산, 대구 등 지방 대도시 거주자 중 72.3%는 계속 서울은 아니어도 지방 대도시에 머물기를 원했고요. 지방 소도시로 옮기겠다는 사람들은 23.1%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거지를 옮길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직장인들은 퇴직 이후 주거지를 결정할 때 교통 편의성을 가장 고려한다고 합니다. 교통 편의성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통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제2차 베이비 부모 세대도 다시 주택을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새로운 수요자가 되기 때문에 주거지를 옮길 때 가장 고려하는 점이 교통 편의성을 따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차 베이비 부모 직장인들은 퇴직 이후 주거지를 결정할 때 교통 편의성이 22.2%, 그리고 생활시설 접근성이 20.7%고요. 자, 그리고 병원 접근성이 18.4%로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다고 합니다. 자, 반면 주거지를 정하는 데 있어서 옛날에는 왜 이웃 간의 관계 좀 서로 좀 화목한 관계, 화목한 마을 이런 로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 2차 베이비 부모 세대는 인간관계는 그렇게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부모님 집 근처에서 살겠다고 하는 비율도 2.5%고요. 그리고 자녀 집 근처에 살겠다고 하는 비율도 2.4% 정도 되고요. 그리고 친구 집 근처에서 살겠다고 하는 비율은 1.7%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인간관계는 크게 고려하지 않는 특이한 부분이 있는 2차 베이비 부모 세대입니다. 자, 생활 편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2차 베이비 부모들은 퇴직 이후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에 살기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자, 단독주택에 살고 싶어요 하는 비율은 25% 정도고요. 자, 물론 서울의 단독주택은 갈수록 귀합니다. 자꾸 개발하고 부수고 다세대 빌라를 짓고 재개발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단독주택이 점점 갈수록 줄어드는 희소성을 가지는데 2차 베이비 부모들이 살고 싶어 하는 거주 형태로는 단독주택은 한 25% 정도 되고요. 아파트가 63.9%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타운하우스는 한 5.6%, 오피스텔에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4%, 그리고 시니어 타운에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1.6%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이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2차 베이비 부모는 거주주택을 활용해 노후 소득을 확보하기보다는 돈이 좀 더 들어도 생활 편의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다고 하는데요. 또 제2차 베이비 부모 세대는 또 아파트로 또 소득과 추가적인 소득을 창출해 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주 형태로 아파트를 선호할 뿐만 아니라 또 자녀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또 마련해 두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2차 베이비 부모 세대는 자녀들에게도 아파트를 마련해 두길 바라는데, 그로 인해서 선호 지역의 아파트 수요는 당분간은 지속적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마도 2차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노후 준비로 실물 자산에 대한 현명한 투자를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큰 갈림길이 생길 것 같은데요. 만약 이 실물 자산에 대한 관리를 앞으로 3년간 어떻게 해두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노후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실물 자산 관리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략하게만이라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에 관한 모든 지식 부파TV 파로스였습니다.